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정대식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주인이 되는 법 41번째 학습의 4단계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NLP의 학습의 4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쳐 무언가를 배우고 마스터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입니다. 자전거를 배우는 과정을 예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단계 무의식적 무능력 단계, 그게 뭐야 단계입니다. 의식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상태, 의식도 못한다는 말은 그 분야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입니다. 학습할 분야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죠. 어린 아이한테 너 자전거 탈 줄 알아?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는 자전거가 뭐야? 라고 묻는 상태입니다. 바로 2단계입니다. 어떤 것을 배우는 첫 단계입니다. 어떤 것을 배울 때 무지로 시작하는 거죠. 2단계 의식적 무능력 단계. 아, 나 그거 알아. 근데 못해 단계. 그 분야가 있구나 하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가 뭔지도 모르는 아이한테 이게 자전거야 하면 보여줘서 아이가 자전거가 무엇인지 아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우지만 아직 탈 수 없는 단계입니다. 인식하지만 할 수 없는 단계, 즉 머리는 알지만 몸이 안 따라주는 단계입니다. 3단계 의식적 능력 단계. 나 그거 신경 쓰면 할 수 있어 단계. 2단계는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는 이제 집중하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죠. 주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단계가 바로 의식적 능력 단계입니다. 머리가 알고 신경을 쓰면 몸이 따라주는 단계입니다. 4단계 무의식적 능력 단계. 나 이거 눈 감고도 해 단계입니다. 아이가 이제 눈을 감고도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신체의 일부가 된 양 바로 이 단계가 학습의 마지막 단계인 무의식적 능력 단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2에서 3단계에 포기하고 맙니다. 4단계에 도달해야 물이 100도씨가 끓는 단계이고 전문가의 단계입니다. 몸이 아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를 배울 때 학습의 4단계를 통해 어디까지 왔냐를 보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42번째 마음대로 행동이 안 되는 이유. 1. 머리는 생각을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이유. 이번 시간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경우, 머리는 생각을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헤어졌던 연인을 다시 만나도 또 헤어지기 쉬운 이유를 아시나요? 연인과 헤어질 때는 안 좋은 추억 또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부정적인 앵커, 즉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부정적인 기억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어졌던 연인을 다시 만나면 예전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잘 해보려고 해도 말처럼 쉽지 않죠. 그 부정적인 앵커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대개 그 상대방의 얼굴이 그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트리거, 즉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헤어진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편이 빠르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새로운 사람은 나에 대한 정보가 제로이기 때문에 백지장에 시작할 수 있는 원리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해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동 중인 프로그래밍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부정적인 기억이나 프로그래밍 된 습관은 무의식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의식은 바다로 치자면 심해, 깊은 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 깊숙이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나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2.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죠. 무의식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 이미지네이션, 쉽게 말해 상상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할 때 우리는 무의식으로 향하는 트랜스 상태에 진입하게 됩니다.
트랜스는 몰입, 집중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을 차단하고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신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부분이 있거나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상상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자신이 의지력이 약하다. 그럼 반대 성향인 의지력이 강한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내부 무의식 세계에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의지력이 약한 이미지에 대항하여 의지력이 강한 모습이 총 공격에 나서죠.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상상을 멈추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상상을 멈추지 말라는 말은 상상을 쉴 틈 없이 계속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부정적인 이미지 대신에 긍정적인 이미지가 자리 잡은 느낌이 날 때까지 그 느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거나 떠오르더라도 별로 감정적인 영향을 안 미치는 경우죠. 계속 얘기해보죠. 우리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상상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와 충돌을 하면서 서서히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서 그 이미지가 무의식의 새로운 주인으로 등극하죠. 새로운 주인을 등극을 하셨네요. 3. 현실과 상상을 구분할 수 없다.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건 그 사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긍정적인 이미지, 즉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분명 사람에게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 세상에 악인은 없지 않을까요? 자신을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사정과 이유가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그런 행동을 하는 데서 긍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싫다고 해서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신의 관리를 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가득한 자신, 그것은 오염물질로 가득 찬 쓰레기장과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이미지의 강도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압도하게 되면 새로운 이미지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스토리텔링이 광고나 사람들에게 통하는 이유는 스토리는 어떤 것을 상상을 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상대방을 무의식의 세계로 진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가 상대방의 무의식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상대는 스토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스토리의 강도에 따라 쉽게 잊히지 않겠죠. 우리는 두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 스포츠 스타들의 경우 직접적인 훈련과 이미지 트레이닝을 배분하여 훈련을 합니다. 상상에는 한계가 없고 더 안성도 높은 트레이닝이 가능하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무의식에 각인된 이미지에 의한 것입니다. 그 이미지를 NLP에서는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며 그 프로그래밍을 바꿀 수 있다면 행동 또한 변화하죠. 생각이 많아서 행동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생각,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은 일종의 저축이고 한정된 인생의 시간을 풍부하고 쓰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평소 때 자신이 원하는 행동에 대한 상상을 많이 한 사람은 그 행동을 할 상황에 직면했을 때 더욱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4. 부정적인 이미지가 판치는 세상.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보면 닮아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자주 보다 보면 그 얼굴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자아 이미지의 변화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굴도 비슷, 표정도 비슷, 마음가짐도 비슷해져 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롤모델이 중요합니다. 정주영의 롤모델은 나폴레옹과 링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굴의 의지로 도전하고 좌절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의식 이미지의 강도를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반복입니다. 얇은 종이를 겹겹이 쌓으면 어느 순간 그것은 종이가 아닌 아주 강도가 센 무엇으로 변하게 되죠. 이것은 반복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미지 트레이닝, 비주얼라이즈 이런 말을 여러 책에서 들었을 겁니다. 상상하면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 상상이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상상을 했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상상을 똑바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남들 앞에서 떨지 않고 이야기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떨지 말아야지 하면서 상상하는 것. 이때는 대개 떠는 상상을 한다는,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두려움이나 걱정에 대해서 상상합니다. 이것은 지약이죠. 스스로 독약을 퍼마시는 꼴입니다. 무의식에 쉽게 접근하여 프로그래밍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이미지네이션, 즉 상상입니다. 뉴스를 보세요. 신문을 보세요. 긍정적인 상상거리를 던져주나요? 살인, 방화, 비리, 스캔들 이런 유가 뉴스에 신문을 가득 채우죠. 물론 매체는 자극적인 기사를 올려야 사람들이 주의를 가지고 보고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신문과 뉴스를 접하는 대부분은 우리에게는 결코 유익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긍정적인 상상보다는 부정적인 상상과 이미지로 가득한 곳입니다. 왜 수련하는 사람들이 산으로 자연으로 가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는 청정지역에서 수련을 해야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산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반대의 긍정적인 이미지의 양을 늘리면 됩니다.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되면 자연히 그 흐름에만 맞춰가며 두려움과 걱정, 수동적인 행동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부정적인 상상을 하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상상으로 전환하는 것뿐입니다. 5.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 무의식에 접속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 이미지네이션을 적극 사용해 보면 어떨까요? 보다 많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움츠리고 있나요? 자책하고 있나요?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정대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